안녕하세요, 방영춘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오늘 요거 해보겠습니다. 오늘 626강이죠. 626강 건축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경매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어떠한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6편이죠. 이거 7편이구나. 6편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볼 게 이제 건축법 19조하고 건축법 10조를 볼 거예요. 이게 10조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건축법을 쭉 훑어보니까 이걸 놓쳤더라고요. 저번 강의 때 했어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그래서 건축법 19조에는 이제 용도 변경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건축법 10조에는 사전 결정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후단에 주식 대박 주식 이야기, 후단 대박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저번 주에 추천했던 거, 그죠? 뭐 다 상한가 쳤죠? 어떤 건 지금 뭐 50% 수익률 지금 내고 있고 일주일 만에, 단 3일 만에, 그죠? 어떤 건 지금 뭐 상한가 한 방 쳐맞고 있고, 뭐 알테오젠, 네오캠바이오, 뭐 다 지금 속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한 종목은 실패한 종목도 있어요. 내가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추천했던 종목, 뭐 많이 추천도 안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뭐 30%에서 50% 수익률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단 일주일 만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주식을 고르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1월 30일까지 강의 교재 판매가 끝났는데 조금 더 12월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격이 대폭 바뀌는 거 알죠? 그러니까 강의 교재 판매는 12월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요거 이제 강의는 이제 설명 안 드릴 거고, 내용은 뭐 요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용도 변경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526강인가? 626강. 건축법과 경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제가, 물론, 제 기본 교재나 블루오션 교재에 다 있습니다. 설명한 건데, 거기에 이제 약간, 뭐, 종합 서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은. 그러니까 626강은, 기존 했던 거 종합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매 물건 갖다 낙찰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7억 5천짜리를 내서 2억에 받았다 합시다. 이런 건물. 한번 볼까요? 이거 뭔지 한번 볼까? 20에 4969. 물건을 보면서 얘기하죠, 뭐. 조금만 기다리세요. 20분 안에 항상 20에 4069. 자, 뭐 옛날 20에 4969. 죄송합니다. 20에 4969. 자, 요런 물건. 예를 들어 요런 물건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물건이. 이제 뭐 어차피 이제 경매가 종결됐는데, 사실은 제가 이때 당시에, 요 가격대에서 제가 입찰을 들어가려고 했어요. 요 가격대에서. 근데 뭐, 입지를 보니까 별로라. 사실은 여기 이 물건이거든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안 들어갔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지금 뭡니까? 8층 중에 7층이잖아요. 8층 중에 7층. 물건은 공실인데, 자, 볼게요. 왜 공실일까? 그리고 물건 종류는 근린상가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죠? 노래광장이잖아요. 노래광장. 지금 현재 물건이 나온 게 노래광장이에요. 노래광장인데, 그럼 우리가 이 노래광장에서 여기서 월세를 안 냈다든가, 뭐 상권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그런 그 수요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생겨서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입점하신 분이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또는 뭐 그 채무자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경매가 나왔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도 많이, 모든 상가 다 이것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그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타전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광장을 낙찰 받았어. 그러면 노래광장으로 그냥 그대로 임대하려고 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랍니다. 그죠?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영업이 잘 되고 월세가 잘 나온다 하면 문제는 없겠지만, 자, 임대도 잘 안 되고 영업도 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라는 추론하에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우리는 뭘로 용도 변경할 것이냐, 그걸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상가는 제 원칙은 그거잖아요. 저는 1층 아니면 안 보잖아요. 그죠? 상가는 원래 제가 1층 아니면 저는 낙찰 안 받습니다.
2층도 약간 좀 많이 좀 머뭇거리긴 해요. 근데 2층도 어느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뭐 40평 이상이 돼야 되고 저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층 외에는 안 보긴 하는데 2층까지도 보긴 해요. 근데 2층은 뭐 조건이 뭐 제 나름대로 30평에서 40평 이상이어야 된다.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 이제 기본적인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건 다 뒤로 하고 일단은 자, 이런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독서실을 하고 싶어. 자, 노래광장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독서실이나, 그죠? 아니면 고시원. 그런 걸로 바꾸고 싶어.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뭐 종교시설로 바꾸고 싶어. 과연 그런 게 가능한지 일단 우리가 서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입찰을 하는 게 맞죠. 그죠? 만약에 또 이 주위의 상권들이 노래광장은 맞지 않고 독서실이나 고시원 아니면 이런 뭐 종교시설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걸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우리가 상가를 낙찰받을 때 용도 변경에 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용도 변경에 대해서. 그럼 건축물 대장 한번 볼까요, 이거? 건축물 대장의 용도는 뭐로 기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엄마? 어디다 숨겨놨지? 건축물 대장 있었는데 없네요. 일단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죠? 일단 근린 상가고 일단 노래광장이에요. 노래광장이 뭘까요, 여러분? 자, 노래광장이라고 한다면, 그죠? 노래광장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 일반 일종인지 아니면 맨 위에 있는 유락시설인지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 그죠? 일종이나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한다면 면적 제한이 있죠. 면적 제한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받는 이 물건이 일종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락시설로 바꾸고 싶다. 그죠? 그러면 몇 평 이상 에서 뭐 300평 이상 뭐 그런 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도 제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용도 변경에서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19조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따라서,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게 9개의 시설군이 있죠. 9개 시설군. 뭐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뭐 그래서 이제 9개 시설군인데 또 이 9건의 시설군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누죠. 이렇게요. 그죠? 여기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렇죠? 밑에 제가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다. 아까 자동차 관련 시설 맨 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산업시설군이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뭐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뭐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일전에 제가 이제 기본 규제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또 산업시설군은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유연물 저장시설, 자원순환시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요것도 다시 또 세분화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 시킬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은 방송통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영업시설군은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여기에 이제 고시원이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이 판매시설도 뭐 이 판매시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이 있죠. 이렇게요. 운동시설도 수없이 많이 있죠. 숙박시설 역시 일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 감옥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건축법에는 9개의 시설군이 있으면 이 9개 시설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 시설군을 또 세부 용도로 나눕니다. 세부 용도로 이런 식으로. 영업시설군이면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의 시설군마다 또 세부 용도로 나눠져요. 또 이 세부 용도는 다시 또 여러 가지 건축물의 용도로 나눠져요. 이게 바로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19조에 보면 시설군 있죠. 시설군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죠. 그리고 이 9개의 시설군은 다시 요 세부 용도로
세부 용도로 이렇게 나눠진다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또 세부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로 또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죠. 그죠? 주차장, 세차장 뭐 이런 식으로 하역장, 물류시설, 뭐 집배송시설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제 표 하나면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근린생활시설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갑자기 꺼져버렸지. 여기 근린생활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근린생활과 2종 근린생활이 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게 1종 근린생활에 속한다. 일정 근린생활에 속한다. 이것을 뭐 판매시설이나 다른 걸 받고 싶다. 종교시나 그런 걸 받고 싶다. 그러면 위에 있는 거겠죠. 일정 면적 이상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2종 근린생활 시설에 속해 있는 것은 종교 집회장, 교회, 뭐 성당, 사찰 이런 거죠. 근데 요것은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돼요. 500제곱미터 미만. 그럼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위에 있는 문화집회시설군으로 가야죠.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문화집회시설군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문화집회시설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면적 제한이 있어요. 면적에 한계가 있다고요. 면적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 위에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이라고 있어요. 여기 다중생활시설도 있고 제조업소 2종 근생이라고 하죠. 2종 근생 제조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산업시설군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 2종 근생에 있는 2종 근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죠? 이것도 역시 500제곱미터 미만만 2종 근생이에요.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 학원인데. 여기 제가 표했지만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가야 되겠죠.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곱미터부터 해서 면적부터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쭉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야영장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있구나. 또 야영장을 설치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 요구하는 그죠? 건축물이 있을 거고 또 안전장치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따라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 뭐 피난시설, 취사시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야영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요거 한번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자 이게 여기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지? 444제곱미터네. 그죠? 여기 444제곱미터네. 그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영업시설군에 속하지 않겠죠. 일단은 일종에 속하겠죠. 일종에. 그죠? 일종에 속하는데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2종에 속하겠죠. 둘 중. 1종이나 2종 둘 중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1종이나 2종.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딱 보시면 여기에 속할 겁니다. 더목의 단란주점으로서 건축의 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는 뭐였어요? 440제곱미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440제곱미터 이상은 뭐예요? 유락시설이잖아요. 그죠? 딱 봐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죠? 단란주점인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다중생활시설로 허가를 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노래광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란주점 시설로 허가를 냅니다. 그죠? 단란주점 시설로 허가를 내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대부분 유락시설로 올라간다. 150제곱미터 이상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볼게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예. 134제곱미터네. 아니 444제곱미터죠. 444제곱미터. 444제곱미터. 그러면 아까 2종에 속하려면 얼마였죠? 단란점이 2종에 속하려면 얼마였습니까?
150제곱미터였죠. 그럼 이것은 2종 근생은 아니란 얘기예요. 2종 근생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건 뭡니까? 150제곱미터 이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위에 단에 있는 유락시설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건 2종 근생인데 2종 근생은 아니고 위에 있는 유락시설로 가야 돼요. 어딨어? 여기 유락시설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 2종 근생이 아래에 있었죠. 유락시설은 위에 있습니다. 그죠? 단란점으로서 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2종 근생은 아까 150제곱미터 이하였죠. 그런데 유락시설은 15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당연히 유락시설로 와야 됐고, 아까는 여기 2종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이하였으니까. 그죠? 또 여기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광진흥법적,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자, 여기에 2종 근생을 유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 유락시설을 2종 근생을 유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있고요. 신고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만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옛날에는 각 층별로, 예를 들어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에요. 5층짜리 건물이면 막 소유자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 소유자도 있지만, 예를 들어 소유자가 이렇게 막 A, B, C, D, E, F, G 막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요것을 한 층에,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제가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야. 그런데 이게 149제곱미터야. 근데 이것을 유락시설로 바꾸고 싶어. 유락시설로. 140제곱미터 이상이야죠. 그러니까 150제곱미터 이상이야죠. 그리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이게 149제곱미터야. 근데 옆에, 여기 탁구장이 있었는데, 이 탁구장을 또 노래광장으로 바꾸고 싶어. 이 5층에 있는 5층을. 그러면, 한 층에서 옛날에, 한 층에서 150제곱미터 이하만 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요것도 150제곱미터 이하면 되고요. 소유자가 A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은 이 소유자가 B라고 한다면, 이 B도 역시 유락시설로 바꿀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일선의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바뀐 지가 2018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요걸 모르시면 그 인터넷, 제가 이제 제 교재라든가 인터넷 쳐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은 소유자별로 바뀌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죠? 한 층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죠? 이게 A고 이 소유자가 여기 이제 이 102호가 B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옛날에는 이미 한 층에 140제곱미터 다 쓰고 있다면 새롭게 단란주물 허가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한 층에 바닥 면적이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였다고 한다면, 이게 단란주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은 소유자별로 바뀌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 기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위로 올려볼게요. 자, 요렇게 시설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설군들이 9개의 시설군들이 있고, 또 여기에도 많은 용도가 있죠. 이렇게요. 여기도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많은 용도가 있고, 여기도 많은 용도가 있고. 아까 뭐였습니까? 근린생활시설군. 우리가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아까 뭐예요? 영업시설군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유락시설이 있죠. 여기 유락시설. 이쪽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 자, 아래 시설군에서 위로 올리려면요. 아래 시설군에서 위로 올리려면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허가는 굉장히 까다롭죠. 허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업시설군에 있는 걸 갖다가 근린생활로 바꾸고 싶다.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사항이에요. 허가하고 신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기본 교재가 블루오션에 이제 있지만, 제가 나중에 그게 잘 설명돼 있어요, 거기에. 네, 나중에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자동차 시설군인도 몇 개가 있죠. 이렇게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도 몇 개가 있죠. 1종가 있고 2종이 있고 또 1종도 막 수없이 나눠지죠. 2종도 수없이 많이 나눠지죠. 그러면 이 시설군 안에서 근린생활시설 1종을 2종으로 바꾸고 싶다. 2종을 1종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1종에서 서로 뭐 상호 바꾸고 싶다. 그런 것들은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이건 뭐 쉽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설군에서 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이 시설군에서 이 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기재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물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건축법에도 맞아야 되고 뭐 주차장법도 맞아야 되고 각종 법률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근린생활시설군을 갖다가 뭐 병원으로 쓰고 싶다. 그죠? 병원 이런 걸로 쓰고 싶다. 그러면 산업시설군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건축법, 주차장법, 그 다음에 병원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그죠? 침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복도 넓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 맞아야 돼요. 개별법에 각각 맞아야 된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뭐 건축법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허가라는 것은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정말 건축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건축을 신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게요. 왜 어려운지. 자, 일단 다 하고. 자, 여기 보면 7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항과 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는 뭐 23조, 5조, 6조, 7조, 11조에 2항부터 9항까지 12조, 14조부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법률에 따른 조항에 맞아야 돼요. 그죠? 조항에 맞아야 된다고요. 이 조항들이 다 뭐냐? 건축물의 건축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신고사항이라든가 기재사항 변경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물론 건축법, 주차장법, 기타 뭐 같은 관련 법령 예를 들어 내가 이걸 갖다 뭐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싶다. 2종 근생인데 2종 근생에 요양병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렇지만 요양병원, 병원에 관련된 법률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뭐 복도라든가 피난계단이라든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병원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그 조건에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법뿐만 아니라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법률과도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법률과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그죠?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보세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그죠? 적용 완화가 있고 뭐 이쪽에 있고 그죠? 가설 건축물 현장 조사도 맞아야 되고 건축물 대항도 작성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대지의 조경 구조 내력 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내화 방화벽 방화지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도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 그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역시 건축법에 맞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행 강제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국토계획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도 맞아요. 만약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정돼 있다. 내가 낙찰 받고잖아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용과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딱 훑어보면 결국에 용도 변경은 결국에 용도 변경은 그렇게 쉽지만 않다. 기재 변경 신청이나 신고 요것은 쉬워요. 요것은 뭐 규제가 강한 시설군에서 약한 시설군으로 옮기는 거고 또는 상호 기재 변경 신청은 이 여기 시설군에서 시설군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용도 변경하는 거 요것은 같은 시설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어렵지 않죠. 또 높은 시설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이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각종 법률과 맞아야 되고 건축법과도 맞아야 되고 주차장법도 맞아야 되고 또 각종 개별법과도 맞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건축을 새로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뭐 이게 허가가
뭐 약간의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뭐 교육이죠. 뭐 어렵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그것은 약간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전문 기술사의 영역이에요. 건축사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다 몰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그죠? 뭐 진짜 뭐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뭐 구조 내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전문적인 것들은 건축사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받았지만 사전 결정하고 사전 심의가 있어요. 건축법 10조에 보면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 뭐냐면 내가 해서 어떤 토지를 살려고 그래.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짓고 싶은 것은 공장인데 공장이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요것을 미리 국가기관에 시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적 공장을 짓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공장 건축이 가능합니까? 라고 사전 결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또 사전 심의를 의뢰하든지, 그죠? 이게 바로 사전 결정 또는 사전 심의 제도입니다. 요걸 좀 많이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공인중개사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매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안 되면 뭐 공인중개사가 말이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건축 허가를 딱 넣어보니까 안 된대. 이런 것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전 결정이나 사전 심의를 넣고, 그죠? 사전 결정이나 사전 심의가 나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죠? 사전 결정이 내가 목적하는 바로 불허가 된다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그런 내용을 써주는 게 좋죠. 그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분들 특히 뭐 이 땅 뭐 됩니다. 함부로 얘기했다가요. 정말 자격증 취소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용도 변경? 나는 이 건물 하나 샀는데 여기를 뭐 1층을 샀어. 1층을 샀는데 나는 여기를 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뭐 교회로 사용하고 싶은데 교회가 허가가 안 난대. 근데 공인중개사는 된다고 했다가 딱 계약을 했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인중개사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자든 특히 매수자분들 계시죠? 땅을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매매 목적에다가요 특이하게다가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무슨 목적으로 건물을 산다, 뭐 아니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산다, 또는 이 토지를 샀는데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토지에 뭐 창고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 아니면 뭘로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한다. 그렇게 목적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목적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서 이제 특별히 정한 특약이죠. 특약이 뭡니까? 특별히 정하는 약정이잖아요. 그죠? 특약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들도 안전한 특약, 또 매수자도 안전한 특약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분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는 뭔데, 현재는 음식점인데 이게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런 내용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자가 뭐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본인이 목적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이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토지도 매매하는 목적,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본 토지를 매매하는데 사전 결정이나 사전 심의가 불허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런 내용을 해서 반드시 위험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위험을 해치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도 변경하고 사전 결정, 사전 심의에 대해서 이제 법률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여기 시설군, 그다음에 용도, 건축물의 용도 이렇게 쭉 정해놨고, 그 다음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이렇게 수많은 것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밑에서요. 뭘로 설명드릴까? 요걸 1종이나 2종으로 해야 되겠다. 자,
근린생활시설군으로 가는 거, 여기서 시설군에서 시설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탁구장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종교시설장에서 이렇게 가는 거, 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죠? 여기서 이걸 바꾸는 거, 또는 여기서 이걸로 바꾸는 거, 요것은 뭐예요? 같은 시설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이라는 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쓰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근린생활시설군을 예를 들어서 요거 종교 집회장을 다른 걸로 위에 있는 상위 걸로 만들고 싶어. 종교 집회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디 있냐? 종교 집회장을 위에 걸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죠?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종교 집회장이지만 그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집회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여러분들 아시면 굉장히 좀 편해요. 왜? 내가 저걸 낙찰 받아가지고 저걸 뭘로 사용해야겠다. 지금은 영업이 안 돼서 그죠? 대부분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요. 이 상가 건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 이렇게 쭉 층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층이 이렇게 쭉쭉쭉 있죠. 이렇게요. 층이 쭉쭉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가 나왔어. 이게 경매가 나왔어. 이 경매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소유자가 과도한 빚 때문에 그러겠죠.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건물을 샀다든가. 두 번째는 여기에 입점하고 있는 분이 영업이 잘 안 돼서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분도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꾸 빚만 늘고 관리비 쌓여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채무불이행으로 경매가 나오게 되고 그죠? 대부분 이런 것들이 주된 목적 이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이분도 샀을 때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일단은 이분이 이제 영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업이 안 됐다는 가정하에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주위의 상권을 조사해보고 여기다 뭘 하면 되겠구나. 그럼 용도 변경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도 변경을 상가시를 덕전도 낙찰 받다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용도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용도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지금은 내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원을 갖다가 그죠? 교육 및 복지시설로 바꾸고 싶어. 용도 변경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가를 하나 낙찰을 받더라도 뭐 월세가 얼마 나오네?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용도 변경 가능성도 분명히 타진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주식에 관심 없으시면 나가셔도 되고 정말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 제가 지금 한 2주째 밀고 있는 종목 이제 주식 얘기하니까 담배 펴도 되죠? 저 물 좀 한 잔 마시고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들 대박났죠? 다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알테오젠. 자,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요건 다음 주에 팔 거예요. 이 알테오젠은 제가 진짜 3개월째 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서 이 정도에서 팔아먹고 또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21선이 되고 사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거 40% 수익률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여러분 100%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100% 제가 먹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30% 먹었고 지금 현재 50% 수익률 40% 수익률 되고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 저 매도할 겁니다. 이건요. 다음 주에 물론 뭐 여기까지 보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일단 주식은 제가 이제 이 주식은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매도하고 이제 안 쳐다볼 겁니다. 뭐 여기까지 가든 이제 뭐 여기 전고점이 또 쳐맞고 내려오든 또 여기서 꼭 깔아주고 내려오든 이제 그런 거 안 쳐다볼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저는 무조건 요 종목을 매도한다.
너무 이제 한 3주 동안 또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석 달 동안 갖고 놀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이제 다른 종목, 신선한 종목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가지고 있던 종목 파는 게 뭐냐면, 제가 레고캠바이오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요거, 레고캠바이오. 여러분들 요거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했죠. 이때 매수하라. 콘크리트 바닥이다. 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제가 또 저희 아시는 분 몇 분한테 한 5분인가 요거 42,000원에서 또는 요거 500일선 근처나 또는 43,000원 43,000원에서 42,000원대에서 매수하시라. 다시 재매수하시라. 근데 딱 43,000원대를 한 번밖에 하루밖에 안 줬네요. 이때. 그래서 지금 오늘 요것도 그죠? 요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죠? 여기 제가 35,000원에 매수해서 그죠? 지금 얼마입니까? 5만원이죠. 요것도 거의 50% 수익률. 뭐 다음 주에 또 급등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오늘 요거 매도를 했습니다. 왜? 뭐 많이 먹었잖아요. 이거 다 더 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실은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이 평택에서 오셨어요. 그분 주식에서 정말 완전 재산 다 탕진하셨더라고요. 안타깝긴 했는데 저도 좀 보기가 좀 이제 미팅 저도 바빠서 오늘 뭐 사실 저희 뭐 클럽에 조그만 배드민턴 클럽에 뭐 임원회의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간 이유는 총무직을 사임하려고. 아이고 조그만 데서 총무를 맡다 보니까요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아이고 그거 할 거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이유는 간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간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 클럽이라 그런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쩐 좀 느끼는 것들. 왜 사람들이 그만두고, 이제 그런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있어야 좀 저도 오랫동안 가는데, 믿음이 좀 생기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1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했으면 많이 봉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훈련해요. 솔직한 얘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 레고캠바이어도 정말 요거 3주 동안 보유해서, 대박 터뜨렸고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더 갑니다, 요거. 더 가는데 조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기 매물대 도착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요건 그때 이제 상황 봐서 또 접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했던 종목 메가터치. 제가 이때 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날 제가 방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날 상한가다. 갭상승 시작해서 아래꼬리 주면 100% 상한가. 또 여기서 질질대고 밑으로 쭉 종가라 음선 때리면 매도. 그렇지만 음선 때리기 전까지는 보유해서 30분 만에 다음날 이때 사서 하루 만에 30분 만에 상한가 먹었습니다. 상한가 매도했어요. 요거요. 요 상한가에서 매도했습니다. 7,500원에 매도했나? 걸어놨나? 네, 매도했습니다. 멋지죠? 제가 공개방송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린 거예요. 요거요. 요게 메가터치죠? 메가터치. 아이고, 메가터치. 그래,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쯤 이렇게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스타일을 보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천했던 게 한국파마는 요건 그냥 본전에 팔았어. 2%가 4%인가 3%인가 2% 정도 마이너스 팔았어요. 요것은 제가 요날 사서 이 양선에 사가지고 양선 나올 줄 알았더니 이날 또 못 팔고 아침에 개발학 보여서 잠깐 들어줄 때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양선을 그렸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가는 모양 봐가면서 접근할지 말지 그걸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거래 이 가격대를 붕괴시키지 않고 있네요. 그죠?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량거래 터졌던 이 가격대를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붕괴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 뜻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은 제가 매도했습니다. 오늘 매도했어요. 요거요. 플러스입니다. 요건 제가 요날 사가지고 아침에 샀다고 그랬죠. 어제 못 팔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갭상승을 보이면 음선 다음에 이게 음선이라고 합시다. 음선 다음에 갭상승을 보이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갭상승을 보였다. 바로 아침에 뽑아주면
다행이지만 아침에 만약에 삐리삐리하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음선 때리고 갭상승을 보였을 때, 그죠? 위에 갭상승 보이고 위로 아침에 막 올라가. 그럼 여기서 때려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갭상승 보이고 아랫골이 이렇게 좀 내려와. 그러면 그날은 이렇게 양선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딱 상황을 보아하니 요거 무슨 재료도 나왔더만. 근데 재료를 은폐 삼아서 위에서 쳐 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 얼마 못 먹었어요. 이거는 한 3%밖에 못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때려서 잘 때렸네 보니까요. 저는 주식하고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갤럭시 머니트리 멋지죠 여러분? 이것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것은 제가 이때 사가지고, 이때 10시장에 나왔죠? 사가지고 그 다음날 7,200원에 팔았던 거고요. 7,200원에 팔았다가 다시 그 다음날 음선 때린 날, 이때 음선 21선 딱 지지하고 있죠? 이때 거리량 확 주겠죠?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상한가 어제 안 팔고 오늘 팔았습니다. 그죠? 잘 팔았죠? 6,600원인가 이거? 6,600원에 재매수해서 오늘 여기에서 거의 종가 근처에 팔았어요. 거의 이거 얼마입니까? 50% 수익률이죠?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죠? 요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메가터치하고 같이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얼마 전,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방송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 코어라인 소프트 요것도 역시 제가 이때 매수해서 이때 팔고 다시 제가 이때 근처에 잡았다고 했죠. 이날 팔았다고 했죠. 그죠? 오늘 아침에 잡았습니다. 이 5일선 되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데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급등할지 안 할지. 급등 안 하면 매도입니다. 이렇게 주식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윅스라고 요거 오늘 조정을 했는데요. 요것은 이제 제가 접근은 안 했어요. 매수를 한 종목은 아니고 요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조정하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할 거예요. 만약에 요게 월요일 날도 이렇게 빠져줘서 이렇게 아랫골이 단다. 그럼 한 번쯤은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봤어요. 근데 요것은 아직 이때 이 가격이 거의 상한가거든요. 상한가인데 여기 요 정도까지 아니면 11선까지 조정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일단 요것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2주 동안 3주 동안 자, 제가 보유하고 저 많은 종목 그리고 딱 요거 GI 이노베이션 어제 매도했습니다. 요거 GI 이노베이션 이때 사가지고 여기서 한 5% 먹고 팔았습니다. 5% 먹고 팔았고, 그 다음에 프론티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제 프론티어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요? 어제 그제 자 요렇게 자, 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죠. 그렇지만 저는 매수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이 5일선하고 21선 이격도가 너무 크다. 이격률이 너무 커요. 이격도가 커요. 이격도가 이렇게 크게 되면 다시 고향 앞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렇게 왔어요. 고향 앞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20에서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게 여기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양선을 이제 보이든지 오일선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 요것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안 샀어요. 이 종목은요. 일단 째려만 보고 있습니다. 이 자식들 어떻게 만들고 있나 그것만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LB라고 있는데 이제 TLB도 이게 60 이제 이게 좀 디램 관련주죠. 디램 관련주 그죠?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근데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손절가도 여러분들께 잡으세요. 저는 이 가격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비껴치기 성공한 상태에서 일단 상승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갔는데 여기서 조금 조정 눌러준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손절 가격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시고 또 최적의 매수 타이밍도 언제가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매매했던 종목이 또 관심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요겁니다.
알테오젠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아직까지. 다음 주에 무조건 때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한싹이라고 있어요. 한싹. 여기 이제 클라우드 관련 업체거든요. 여기에 망간 자료 전문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망이라는 게 뭐냐면 클라우드 대 클라우드. 뭐 망간 구리 망간 그게 아니고요. 망간 자료 망간 자료 전문 솔루션. 클라우딩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망대방. 그런 클라우딩 서비스인데 이게 이 업체가 특징이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아마존, 뭐 카카오 세계 굴지 기업들과 다 거래합니다. 얘가. 그죠? 아무래도 그러면 AI가 활성화가 되면 AI가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이런 클라우딩 서비스도 커지겠죠. 그죠? 클라우딩 서비스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이렇게 음선 나오는 거 음선 나왔는데 뭡니까?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뭐하고 비슷하죠?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종목하고 음선 나왔는데 금요일이라 또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빠진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음선 때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요거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급등이 아니라 뭐 지속적인 상승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손절가는 어디라고요? 손절가는 이 21선 깨면 손절가.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또는 이 전저점 깨지면 손절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주식할 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안 만든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차트를 보다 보니까 주식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면 그날 하루에 주식의 운명이 결정돼요. 대충 알아요. 대충은 뭐 정확히는 몰라도 그날 하루 시가가 어디서 시작했구나. 캔들 모양만 봐도 오늘 하루 어떻게 끝나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뭐 캔들 이동평균선 뭐 그런 거 있죠. 캔거이 주저지 파보기 제가 암송하는 거 요거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늘 좀 거의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하나 요거 파로스 아이 바이오 파마 파로스 아이 바이오 뭐 이렇게 이름이 길어. 요것은 제가 이제 매수를 했어요. 어제 매수를 했고 아랫꼬리에서 오늘도 또 5일선에 대고 매수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매수를 했어요. 요것도 한번 전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태에서 주춤거리고 있긴 한데 또 오늘 더군다나 또 시장 상황도 안 좋았죠. 그래 주춤거리긴 한데 이런 것들이 한번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것은 저는 5일선 분기하면 매도할 겁니다. 손절은 짧게 잡겠습니다. 뭐든지 어쨌든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대박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답이 보여요. 그죠?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클럽 총무 안 맞고 운동 안 나가고 이렇게 낮에 좀 운동 좀 하고 그러면 진짜 제가 주식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총무직을 내려놓은 이유도 이제 좀 주식을 좀 집중을 한번 1년 동안 더 해보려고 이제 제가 내년 목표가 한 5억 버는 게 목표거든요. 1년에 보통 지금 뭐 주식으로 그래도 뭐 한 달에 기본적으로 100% 이상 수익 나니까 그죠? 지금 뭐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매달 5천만 원 가지고 뭐 수익이 거의 뭐 한 달에 100%씩 났으니까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최소 못해도 50% 이상 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제가 이 5천만 원 가지고 5억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바빠질 것 같고 또 이제 일부 대학에서 좀 이제 강의 요청도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욕 얻어먹어 하면서 조금만 돼서 노는 것보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총 그만하려고.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사람한테 질리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더 이상요. 그런 거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파로스 아이 바이오 요 종목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요 종목은 5일선 깨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돼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신규 상장 종목들은요. 5일선 깨면 무조건 손절. 일단은 제가 이 종목 여기서 사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기다려서 결국 상한가 먹었습니다. 이거 여기 사가지고 처물려 있어가지고 이때 한 15% 정도 마이너스 했을 때요. 근데 손절을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래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이때 막 조마조마했거든요. 이때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15% 그래 어차피 손실 본 거 그래 이 전저점 깨면
이 전전적 깨면 매도다. 그래서 다행히 다음날 양선으로 들어줘서 이렇게 모양 만들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켜줘서 다행히 여기서도 뭐 한 40%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번 잘 유심히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요거 내용도 회사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이렇게 알테오젠, 한싹, 파로사이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레오캠 바이오 매도해서 이것도 꽤 수익을 좀 챙겼고요. 어제는 갤럭시 아버니트리, 오늘도 이렇게 다 매도했고, 메가터치 어제 매도했고, 그 다음에 코어라인 소프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윅스, 요건 클라우드 윅스는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차바이오텍 매도해서 요거 손실 마이너스 3.4%인가? 그다음에 한국바이오파마도 마이너스 2.몇 %. 나머지는 다 최소한 30%, 20% 이상 수익. 오케이. 멋지죠? 저 뭐 여러분들 다 공개 방송 했던 거니까 뭐 하나의 거짓말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2월 달도 시작했으니까 12월 달도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를 또 버는지 한번 제가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갖고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100% 수익을 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신용을 쓴다고 그랬죠. 저는 5천만 원이면 1억 5천까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저는 다 신용으로 주식을 삽니다. 근데 신용으로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요, 실력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력 없는 분 절대 신용 쓰지 마세요. 저처럼 단타에 자신 있고 차트 담배 한대 피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매매 기법 어떻게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이상씩 버냐 한 달에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식 연구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오랫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차트에서는 자신 있잖아요. 그리고 손절은 자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1억 5천까지 살 수 있는데 처음에 딱 진입할 때는요, 첫 달에 진입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진입합니다. 첫 달에 딱 사는 종목이 마이너스 돼버리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또 메꿔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아. 힘들어요. 첫 매매가 딱 플러스로 되잖아요. 그러면 술술술 잘 풀립니다. 물론 저는 보통 이제 4천에서 5천만 원씩 한 종목 살 때 그렇게 사요. 그러면 뭐 4천에서 5천만 원씩 한 3종목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 5천만 원짜리가 뭐 10%만 나도 500이잖아요. 또 두 번째 종목에서도 뭐 한 20%나 20% 할 때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 1,000만 원. 그럼 이렇게 한 3종목 딱 하면은 벌써 이게 한 2천만 원 되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50% 수익이잖아요. 원금 대비.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신용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용 쓰는 거예요. 그죠? 차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절도 과감하게 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저 하루에 500만 원 손절한 것도 있다고요. 그죠? 그 달이 120% 수익 났던 달이죠. 제가 다 공개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식, 뭐 재료, 물론 재료도 좋아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차트도 이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차트쟁이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차트 플러스 재료 플러스 테마, 여기다가 캥거이추 저집하보기, 저만의 어떤 비법 제가 다 강의 옛날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거, 그죠? 여러분 뭐 저를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 공부를, 부동산 공부를 10년 2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어서 떡먹기예요. 그죠? 부동산도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자신 있고 그렇게 하고,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웬만한 프로보다 100배 낫습니다. 농담 아닌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달에도 100% 수익률을 향해서, 일단 이번 달에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파로사이 바이오파마, 한싹은 약간 조금 지금 물려 있습니다. 오늘 진입했는데 마이너스 1.8%인가 샀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1%. 계좌는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저번 달까지는 다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계좌 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괜히 위화감 느끼고 또 기분 나쁜 분도 계시고, 또 저 새끼는 뭐 저렇게 돈을 많이 버네, 나는 왜 안 될까, 또 그런 또 뭐 기분 나쁜 분도 계실까봐 제가 계좌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